이번 상승장에 사실은 저는 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지난 그 상승장도 하락장도 경험하시고 상승장도 경험하신 거죠. 네네. 이렇게 약간 횡보하는 기간이 그때도 존재했었던 거죠. 그렇죠. 언제나 존재합니다. 아,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회복세가 굉장히 강하면서 희망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는 상승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한 하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2020년에 비트코인 반감기를 남겨놓고 몇 달 안 남겨놓고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무지막지한 폭락이 왔어요. 그때 음, 비트코인이 9,000달러였는데 3,8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아, 30분 만에. 아, 진짜요? 제가 그때 그걸 이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뭐 하다가 밥 먹고 보고 있는데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보는데 막 이거 와 이건 뭐 저도 보면서도 이게 실화야. 어, 현장을 보는데 눈앞에서 막 1초에 1,000달러씩 떨어지고 있는데 30분 만에 딱 반토막이 넘게 떨어지는 그 이제 상황을 보고 있는데 제가 와 완전히 그때 그냥 녹아서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비트코인. 음, 저도 야 이거 비트코인 이러다가 그냥 1달러 되나 이거? 와 어, 그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걸 살려고 뭐 록이나 시간도 없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이제 블랙스완이라고도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상황들, 예기치 못한 상황들.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승장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하락이 또 온다면 그때는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 음, 그런 것들을 또 블랙록이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용단을 내려야 될 때고 그리고 그런 하락이 있다고 해서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와, 말씀드려요. 그 코로나의 그 완전 폭락하는 기간에 그 시기에도 영이 되지 않은 거군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요. 와, 그때는 뭐 진짜 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보면서 와, 이거 어디 해킹 일어난 것처럼 비트코인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데 그랬군. 와, 그러고 나서 반등할 때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쐈습니다. 아, 3,800달러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쫙 반감기 맞고 잠깐 주춤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뭐라 그러고 페이팔이 야 우리도 비트코인 테슬라도 야 우리도 그러면서 막 분위기가 뜨거워지면서 쫙 6만 4천까지 바로 그냥 한 방에 쫙 올라갔죠. 어마어마한 상승이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뭐 딱 비교하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음. 그때보다는 분위기가 낫다. 제가 생각하는 건 네. 아직까지 이제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너무 초기에는 변동이 너무 심하잖아요. 뭐 음, 몇만 퍼센트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몇천 퍼센트 상승.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딱 드는 생각이 비트코인 상승이 2021년에는 2017년만 못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또 이번에는 지난 사이클만 못하겠네. 그 음, 다음에는 더 못하고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그렇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더 안정적이 되면서 변동이 줄어들 테니까 올라갈 때 좀 덜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좀 덜 떨어지고 이런 합리적인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식 가격을 봐도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상승, 하락 이런 구간에도 이러면서 올라가고 이러면서 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 상승이 비트코인 투자하신 분들 다 공감을 합니다. 기대만 못했습니다. 어, 뭔가 아쉬웠어요. 조금 더 갔어야 되는데 못 갔어.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상승에도 중간에 이런 게 있듯이 지난번에 좀 못 간 걸 이번에 좀 더 가주지 않을까. 와.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 네. 만약에 이번에 너무 많이 쏘면 다음 상승장은 좀 어렵겠다. 다음 상승장에서는 뭐 살짝 유지만 해줘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요번에 뭐 ETF를 기대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는 확률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진짜로 안 되면 블랙록이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야. 개미들이 지금 너무 환호하고 있어서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야, 4년 미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게 해서 진짜로 안 된다면 이번 상승장 뭐 될래다 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크게 쏜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이 장기 우상향을 하고 큰 그림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 중간에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요번 상승장의 사실은 저는 뭐 다음에 잘 될 수도 있고 요번에 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요번 상승장의 사실은 저는 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번에는 오, 네. 기관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랙록이 앞장서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블랙록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아니에요. 개미들을 위해서 블랙록이, 야, 개미들을 좀 살려주자고 비트코인 이걸 외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먹을 게 있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먹으려면 확실하게 먹는 거고, 그리고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ETF란 게, 기관들이 움직이는 게 요번에 왕창 움직이고 다음에 또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시작이잖아요, 이번이. 네. 시작할 때 그 응집력이 있을 테니까 이때 좀 뭔가 큰 폭발력이 더 있지 않을까. 와, 다음보다는.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또 가슴이 뜨거워지죠, 제가. 당장 사고 싶은데요, 지금. 그렇죠. 절반은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제가 책임은 못 지니까 제 네. 영상에서도 사세요 이런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음, 지금 이 웅달 책방 구독자분들께서도 당연히 제 말만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음, 이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반감기란 게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이러한 움직임으로 움직여 왔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은 고민해 보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어떤 고려를 투자의 고려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옵션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네. 비두시아님, 그 한두 개만 좀 질문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알트코인 중에서도 네, 괜찮은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많이 물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어려운 분야긴 하지만 그 비트시아님의 그 알트코인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느 게 좀 괜찮은지. 비트코인 대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알트코인? 네,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알트코인 중에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오른다는 아니에요. 아, 비트코인보다 더 큰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코인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네. 실패할 확률도 아주 높습니다. 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죠. 음, 투자의 세계는 냉정합니다. 공짜는 없어요. 음. 비트코인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안정적이다, 똑같이 안정적이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 상품을 찾을 때 얼만큼 위로 열려 있을까, 얼만큼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까를 판단을 하고 네.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저 같으면 이제 알트코인에 접근할 때는 최대한 메이저 코인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도 위험 자산이에요. 음, 위험 자산을 분류하잖아요. 나스닥도 위험 자산인데 비트코인은 뭐 그냥 초위험 자산입니다. 네, 그런데 코인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초안전 자산이에요. 맞아요. 그냥 너무 안 움직이니까 비트코인 사서 언제 돈 벌어. 음, 알트코인 사야지. 한방코인 사야지. 음, 백배 코인 이런 걸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백배 코인 찾으면 안 되고 그냥 안정적으로 10배만 오를 수 있어도 정말 이건 너무 좋은 투자거든요. 그렇죠.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10배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건 뭐 완전히 노다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100배, 10배, 에이, 이거 10배는 하루에 올라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서 네, 제가 가끔씩 충격을 받는데, 네, 그래서 알트코인에 접근할 때는 조금 안정적인 음, 접근이 필요하고, 음, 알트코인 같으면 어, 제가 사실 이름이 비트슈아입니다. 어, 이더슈아가 아니고 어, 리플슈아가 아니고 맞네요. 에이다슈아 뭐 솔라나슈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비트슈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알트코인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혹시 음, 알트코인에 좀 더 많이 투자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실까 봐. 언제나 비트코인에 많은 비중을 두고 가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또 뭐 S&P 500이나 뭐 삼성 주식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장주도 좀 사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음, 알트코인도 이해를 한다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신세계. 자, 알트코인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네, 알트코인이 하려고 하는 게 뭔가?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하고 마찬가지예요. 이해를 하고 공감한다면, 이 코인이 이런 걸 하려고 해서 앞으로 이런 세상이 펼쳐지겠네? 그게 공감이 된다면 충분히 거기에 투자 기회가 있습니다. 한 예로 이더리움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2등 코인인데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이 하려는 게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걸 만들어서 중간 업자들을 배제하고 어떠한 그 룰이 컨트랙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대체가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에이 뭐 거창한 얘기 해갖고 이것도 돈 끌어 모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지난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 그걸 검증해 보여줬습니다. 그게 한 예로 디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람들이 디파이 하면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 네. 탈중앙화된 금융이다.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동네에서 제일 삐까번쩍한 건물 안에 있습니다. 당연히 임대료도 제일 비싸겠죠.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도 많이 줘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오면 이자율도 높고 근데 은행에 돈 맡긴 사람들은 그 이자를 받아가나요? 그렇지 않죠. 은행 이자는 뭐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먹느냐? 은행이 중간에서 먹는 겁니다. 음, 남의 돈 가져다가 재미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은행에 내 돈 빌려줬는데 은행이 그걸로 돈을 법니다. 네. 또 내 돈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디파이는 그 은행이 하는 업무를 그 비싼 임대료를 빼고 그 비싼 노동력을 빼고 그냥 돈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려가는 사람을 직접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어, 그러면 중간에 뛰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빌려드릴게요. 그럼 요런 조건으로 빌려갑니다. 음, 빌려갈 때 담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담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코인으로 담보를 넣어놓는데 비트코인 한 개 해놨는데 어 담보를 어느 정도 이제 2배를 보통 놓기도 하는데 그 담보보다 빌려간 대출이 높아지는 경우 그러면 이제 이걸 청산을 시켜버립니다. 담보를 뺏어오는 거예요. 네. 그럼 빌려준 사람은 누가 내 코인을 빌려갔는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나는 내 돈만 받으면 됩니다. 이자와 음, 함께. 그러니까 이게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알아서 청산이 되는 거고 빌려준 사람은 무조건 돈을 받아요. 음, 작년에 FTX, 셀시우스, 보이저 이런 중간 업자들 대출해주는 서비스 그런 회사들이 다 망할 때 디파이는 너무나 안정적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해킹도 없이. 그래서 누군가가 결정을 하고 돈을 빼돌리고 할 필요가 없네. 투명하게 보이니까. 셀시우스의 그 포지션을 청산시킨 게 디파이입니다. 디파이는 예외가 없으니까. 네. 샘 뱅크맨 프리드를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청산입니다. 어, 빌려준 사람한테 갚아줘야 되니까. 음, 예외가 없어요. 이런 걸 해주는 게 디파이. 그게 탈중앙화된 금융이다. 음, 스마트 컨트롤로 이걸 구현합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고 많은 금융기관들이 그걸 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NFT란 게 지난번에 생겨서 사람들이 또 와 했는데 근데 좀 거품이 많이 끼긴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고 그리고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뭐 또 뭐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공감을 잘 못해요.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 이런 것들을 이더리움이 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공감을 못 하는데 막상 그 일이 일어나면 이게 현실이었어? 하면 그때는 늦은 거죠. 음, 한 예로 제가 작년 여름에 AI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네. AI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거고 AI와 맞물려서 코인은 이러한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AI는 무슨 아유 저 비투시아라는 사람이 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코인 올라가는지나 얘기해. 무슨 AI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1월에 음,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내놓습니다. 어, 그리고 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AI가 우리 현실에 다가왔네. AI가 논문을 써주고 AI가 뭐 다 말해줘요. 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AI 관련 주식이 그냥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AI 관련 코인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안 믿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이 알트코인이라면 알트코인이 하려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AI하고 맞물려서 AI와 AI가 소통할 때는 AI의 언어로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고 AI가 집을 청소하다가 냉장고 안에 우유가 떨어졌어요. 그럼 자동으로 스마트 컨트랙으로 음, 누군가가 조작할 수 없도록 딱 오다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중간에 누가 이상한 약품을 못 넣게 음식이 주문이 돼야 되고 뭔가 개발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걸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AI가 그러한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모두가 신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개발하는 AI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 중앙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뭐 게임하고 그런 거야 믿을 수 있겠지만 신 어떤 약을 만든다든지 뭐 우리가 몸에 투여하는 뭘 만들 때 그런 걸로 학습한 뭔가를 한다? 그리고 AI가 이렇게 챗GPT를 제가 사용해 보면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아, 그래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어, 이 민주당하고 이제 또 같이 서로 후원해주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사상이 그쪽이다. 그래서 어, 객관적이 아니네 이런 느낌을 확 받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AI의 데이터, 빅데이터,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도 탈중앙화된 모두가 검증하고 이 AI가 어떤 빅데이터로 학습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추적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음, 훨씬 더 이건 믿을 수가 있겠네. 이게 바로 탈중앙화된 AI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 프로젝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더리움이라든지 어,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솔라나, 어, 카다노 에이다, 뭐 리플은 또 송금 이런 서비스를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그런 기술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는 에이, 몰라 관심 없고 어떤 코인이 다음번에 오를 건데 이러면 알트코인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제가 어렵게 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러한 변화가 진짜로 일어날까? 예를 들어서 50%의 확률로 일어날까? 그런데 50%의 확률로 일어난다면 이러한 성장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이거 투자할 만 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느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여기저기 찾아보시고 또 웅달 책방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책들을 보면 다 나와 있을 테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또 비트셔라는 사람 영상도 좀 보고 음, 이러면 또 여러 가지 다방면의 정보를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어. 알트코인 해도 되냐 질문에 제가 지금 너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되게 저는 비트시아님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되게 차별화되어 있다고 느끼는 게요. 네, 보통은 이제 비트코인 아니면 다른 거를 또 되게 터부시 여겨가지고, 이거는 다 하면 안 되는 거고, 위험한 거고,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버리고, 그냥 비트만 얘기하면, 이게 뭔가 또, 왜 그럼 이게 존재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네, 그걸 또 일반 대중분들이 접해서 공부하고 이러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맞아요. 네, 어떻게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은지 큰 방향성을 비투시아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저 같으면 사실 여러 가지 네, 체험도 해보고 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 네. 솔라나 폰입니다. 아, 솔라나가 저런 솔라나 도 코인 만들어요? 들어보셨죠? 네, 솔라나에서 만든 웹3 폰이에요. 오, 그러면 이 안에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있는데 아, 일반 우리 핸드폰에 있는 지갑은 핸드폰이 해킹당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이런 하드 지갑을 사용을 하는데 이 솔라나 폰은 이 하드 지갑이 이 안에 붙어 있습니다. 오, 칩이 따로 돼 있어서 네, 핸드폰이 해킹을 당해도 이 지갑 칩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어, 그렇게 예 그냥 암호화폐용으로 나왔고 이 안에서 그냥 이 코인 활동이 가능해요. 이걸로 NFT도 사고 NFT도 사진 찍어서 만들고 와, 이게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몰라도 한번 간접 체험이라도 좀 해보고 이런 것들이 남들이 된다더라 한번 보고 저런 식으로 되겠네. 이러한 좀 열린 세계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한테. 어, 제가 비트코인 매우 중요하고 비투시화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은 또 한계가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다른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AI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이 플랫폼, 이러한 코인도 있고